안녕, 예은쌤입니다. 자, 의학생리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건데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뭐 비타민 K 같은 지문들처럼 정보량이 되게 다양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특히나 이제 인과 과정을 그냥 단순히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런 과정이 아니라 A, B, C, D, E라고 하는 이 과정들의 격가지를 내면서 계속 다양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공부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큰 틀의 과정들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앞문단과 뒷문단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지문을 봐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문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으로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를 한다. 자, 우선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혈압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 혈관은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말초혈관 저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에 이것에 의해서 혈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곱해져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심장 박출량이 커지면 혈압은 높아지는 걸 거고 말초혈관도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둘 중에 하나도 내려간다고 하면 그럼 혈압도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이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관량이래요. 아, 그러면 혈관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말초혈관 저항은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이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해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구나. 혈액의 양이 늘어나도 우리가 혈압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한 건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뒤에 부분에 이 혈액의 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즉 혈액의 양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혈압은 높아진다. 이거랑 그 다음에 방해받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압은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심박수,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또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요소 말고 심장 박출량을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분당 심박수랑 그 다음 1회당 심장 박출량이에요. 이 두 가지를 곱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심장 박출량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혈압이라고 하는 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1회당 심장 박출량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를 할 거죠. 그쵸?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당 심박수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저항이 곱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세 가지의 요소들에 따라서 혈압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건 이거는 지금 다 곱의 과정이어서 비례관계를 설명을 해줬지만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얘가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혈액량을 여러분이 유출해 보시면 돼요. 혈액량이 많을수록 1회당 심장 박출량 당연히 많아지겠다. 왜? 혈액의 양으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심장 근육 수축이 많이 될수록 그러면 얘가 계속 내보내는 힘들이 세질 거니까 그러면 밀어내는 혈액의 양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여러 기전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바로 이 혈압 조절
방식이 여러 가지의 방식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혈압 조절 방식이 나올 거다. 그럼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체내 액체 총량인 체액량이, 그러면 자, 이러면 지금 체액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체내 액체의 총량, 이게 체액량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혈압이 변할 거래요. 그러면 체액량은 콩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콩팥에서 조절될 때 혈압이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기전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 자, 콩팥으로 들어온 이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대요.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커서 사구체막을 통과하지는 못하고 혈류를 통해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된대요. 반면 분자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막을 통과해서 세뇨관을 이동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콩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체액량이 여기서 조절이 돼서 이것 때문에 혈압의 변화가 생기게 될 건데 이 변화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뭘 제시를 했냐면 이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여과의 개념부터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과를 했을 때 어디서 여과를 한다고 했냐면 이 혈액은 이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가 되고 그 여과는 분자 크기로 결정을 할 거예요. 분자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얘는 통과를 당연히 맞아요. 얘는 못해요. 통과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혈류를 순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반대로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통과 가능하겠죠. 그럼 통과 가능하면 얘는 어디로 간다? 세뇨관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혈압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요. 혈압이 여러분 하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게 된대요. 그러면 세뇨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 소변 배설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체액량은 아까 개념이 뭐였어요 여러분? 체액량의 개념은 체내 액체 총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혈류를 통해서 계속 혈관 안에 들어가는 액체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애들이 혈관의 혈류 즉 혈류에서 들어가는 양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 아까 1문단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혈압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때 이 혈류에 돌아가는 혈관의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서 혈관에 있는 혈액량이다 얘들아 그치? 자,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 경우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따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혈압은 상승하고 그러면 세뇨관의 사구체 여과액이 당연히 증가하겠다. 그러면 소변 배설량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체액에 있는 양들은 감소를 하겠지. 그러면 이게 감소한다는 건 혈관, 즉 혈류에 있는 혈액량은 감소하게 될 거고 혈액이 감소하면 당연히 아까 우리 1문단에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혈압이 하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콩팥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서도 조절이 된대요. 그러면 체액량이 여과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흡수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 또 콩팥에서 과정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콩팥에서 이 체액량의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이 조절은
어떻게 일어난다? 재흡수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때 재흡수라고 하는 건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이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재흡수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재흡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구체 여과액에 아까 누가 들어갈 거라고 했었냐면 우리 이제 물과 이런 나트륨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문단에서 얘가 사구체 여과액에 여과가 된 애들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구체 여과액에 우리는 물과 나트륨처럼 같은 분자 크기 작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애들이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으로 다시 물질이 이동할 거래요. 아, 그러면 혈액에 이 물이 이렇게 여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흡수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체액량이 조절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어떤 과정을 설명을 했냐면 혈압이 하강을 했을 때 그러면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나트륨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치, 세뇨관 여과액에 있던 애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호르몬 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이 재흡수 과정에서 누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얘가 지금 우리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혈압을 하강하면이라고 했으니까 혈압 하강 해볼게요. 자, 혈압이 여러분 하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압력 수용기에서 여러분 이를 감지할 거래요. 뭐가 감지했냐면 혈압이 하강하는 거. 그러니까 압력 수용기는 그러면 압력이 변하는 양을 조절을 하는 감지하는 애니까 그러면 이 압력 수용기에서 혈압을 감지했겠죠. 하강하고 있었던 걸.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때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콩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력 수용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레닌의 분기가 증가하게 되고 레닌이 증가하고 아까 호르몬이었지? 그러면 이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을 여러분 형성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얘가 증가됐다고 한번 보면 되겠지? 안지오텐신은 다시 안지오텐신 변화노사에 따라서 분해가 돼서 안지오텐신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지오텐신 2가 증가하게 되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작용한다는 거. 안지오텐신 변환요소.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환요소라고 하는 애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지오텐신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여러분 이제 합성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이때 얘가 나트륨을 어떻게 한다? 이걸 재흡수를 증가를 시킨대.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트륨 재흡수 증가 이렇게 좀 잘 안 보여서 선생님 이렇게 다시 조금만 이걸 확대를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증가는 아까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했었냐면 아까 여기 사이에 요 과정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나트륨 재흡수가 여러분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과정은 아까 바로 앞문장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나트륨이 여러분 제흡수가 되면 너무 체내에 이 나트륨 염분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 제흡수도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분이라는 건 물이잖아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올 거예요? 이 물은 당연히 세뇨간 여과액에서 당연히 혈액으로 똑같이 흡수가 되겠구나. 재흡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뇨간 여과액에 있던 그 물이 다시 여러분 재흡수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도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체액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재흡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 부분은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혈압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E는 혈관 근육인 편화근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혈관 저항을 증가시키면서 혈압 상승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선은 지금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 나트륨 재흡수가 체액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호르몬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호르몬의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는 어떤 기능을 또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기능은 브라디키닌이라고 하는 애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가 얘를 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혈관 확장 물질이에요. 그러면 혈관 확장이 안 되고 혈관이 축소되겠죠.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되면 혈관이 꽉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혈압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소. 근데 만약에 브라디키닌을 분해하지 만약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얘는 당연히 혈관을 당연히 확장을 시킬 거고 그러면 혈압은 하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건 여러분 지금 누구의 기능인 거냐면 안지오텐신의 기능이다.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또 여러분 안지오텐신 2번은 여러분 또 무슨 과정을 겪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냐면 얘는 평활근을 수축시킬 거래. 그러면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혈관 저항을 늘린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1문단에서 혈관 저항을 여러분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혈압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1문단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면 이게 안지오텐신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밑줄 한번 다시 한번 그어봅시다. 자, 여러분 안지오텐신의 기능은 지금 요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안지오텐신은 알도스테론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평활근을 수축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는 안지오텐신 2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브라디키닌을 분해시키는 요소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는 두 가지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콩팥은 이렇게 체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여과를 가지고서 체액량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콩팥에서 재흡수 과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기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한대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신경반사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신경계를 활용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혈압이 하강을 하면
그러면 동맥벽에 위치한 압력 수용기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압력 수용기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위에서는 압력 수용기는 콩팥에서 일어나는 거였는데 얘는 지금 압력 수용기가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동맥벽. 에 있는 압력 수용기예요. 자, 이 압력 수용기가 감지를 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때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흥분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때 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열쇠와 여러분 자물쇠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 열쇠가 그 자물쇠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모든 여러분 수용체에 다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수용체에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테코라민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작용을 하고 있냐면 혈관에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혈관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게 되는 거고 혈관 수축을 시키고 혈관 수축하면 어떻게 됐었지 얘들아? 혈관을 꽉 조이게 돼서 그러면 이때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는 신경전달 물질은 좀 지울게요. 혈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관계를 겪고 있냐면 좀 오래 걸리죠? 자, 카테코라민이 이 혈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때 심박수, 그 다음에 수축력, 얘한테 증가를 시키게 되면서 혈압을 또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단만 잘 정리해 놓으면 반대 부분은 여러분이 되게 쉽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눈으로만 빠르게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됐을 때는 압력 수용기가 당연히 여러분 감지할 거고 뇌가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혈관 운동 중추가 어떻게 될 거냐 흥분되는 게 아니라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이때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지금 누구한테 이제 일을 하게 되냐면 이 경우는 여러분 이제 심장에 작용을 할 거래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심박수나 수축력을 감소시킬 거고 혈압이 하강을 하겠구나. 이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줄여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경계에서도 혈압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콩팥에서 재흡수나 여과 과정을 통해서도 이 과정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랑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또 일으키기도 해서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을 한대요. 얘는 그러면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기능 하나 더 가볼게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래도 다시 써도 되지만 귀찮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콩팥에도 작용을 해서 레닌의 분비를 여러분 되게 촉진시킬 거래요. 자, 그리고 안지오텐신도 카테코라민을 분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이 레닌에 영향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쵸? 레닌에 영향을 준 애가 지금 누구냐면 아까 카테콜아민이 여러분 이 작용을 해서 레닌이 증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이 여러분 기능이 하나 더 있었어. 그치? 자, 안지오텐신 기능이 하나 더 있어서 위로 올려볼게요. 이 안지오텐신은 카테콜아민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조금 색을 다르게 해서 한번 구분해 줄게요.
요걸로 할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레닌을 작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지오텐신의 기능은 3가지. 카테콜아민 분비, 혈관 근육을 수축시키고 알데로스테론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 글은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비타민 K 같은 지문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 잘 나왔죠. 이 약이 어디에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럼 자 보세요. 이런 베타 차단제하고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제, 억제제, 칼슘 차단제가 있대요. 그러면 이때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억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억제를 하면 얘가 아까 누구가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혈관에도 심장에도 콩팥에도 작용을 할 건데 이 여기서 얘네들의 작용이 억제가 되면서 혈압이 아까 반대로 하강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제 억제제는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할 거래요. 그럼 자 안지오텐신 이 변환 효소 작용이 억제가 되면 2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안지오텐신 2번 이게 분비가 여러분 안 되겠죠.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우리 브라디키닌을 여러분 분해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럼 분해가 돼야 안 돼요?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분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뭐가 일어난다고 했었냐면 얘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아니라 이완을 시키겠구나. 그러면 혈관 수축이 아니라 이완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얘는 하강을 하겠구나. 이거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슘 차단에는 칼슘은 여러분 이 칼슘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을 수축시킨대요. 그러면 칼슘은 근육을 수축을 시키고 아까 위에서 본문에서 여러분 근육이 수축이 되면 그러면 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혈압이 상승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칼슘을 여러분 차단을 해버리면 근육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이완이 될 거고 그러면 혈압은 하강을 하겠구나. 이 과정을 기억하면 그러면 선지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 지문은 인과과정이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잘 구분해 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인과과정을 잘 정리해 주는 것 이 2가지가 핵심 포인트였던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